어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없나? 나는 매니튜버 사나다 마사무네. 나와 구독자들의 호기심을 북돋아줄 영상 소재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런 사람이 대체 어딨냐? 주변을 잘 보면 재밌는 일이 잔뜩. 왓! 말하자마자 왠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붕대 감은 사람 발견. 저 붕대에 뭔가 있어. 나의 육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냥 다친 사람 아니야? 안녕하세요. 그 오른팔의 붕대는 왜 감으신 거예요? 아, 그게 딱히 이유는 없는데. 실례합니다. 봐봐, 뭔가 사연이 있대도? 뭔지 궁금해 죽겠다. 아니, 갑자기 말을 거니까 저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침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다가와서 붕대를 왜 감냐는 거 있지? 나는 도메키 타케노리, 디메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이다. 사정이 있어 매일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다닌다.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S맨이고 교복 입고 있던데. 엄청 명문고 아니야 거기? 왜지? 타케노리 저 녀석 맨날 붕대 감고 다녀. 입학하고 나서 계속 저랬지? 관종인가? 도답인데? 신경 쓰지 마. 나는 이해하니까. 고마워, 슌야. 그는 소꿉친구인 슌야로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다. 이 공식은 X 2승이 되니까. 오늘 1교시는 담임 선생님인 히토미 선생님의 수학 시간이다. 수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나는 항상 선생님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럼 다음 문제는 타케노리, 네가 풀어볼래? 네, x 2승 플러스 10xy 플러스 20y 2승입니다. 타케노리, 수업은 듣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냐? 대박! 바보 아니야? 반 친구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수업 듣기 싫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지. 다른 학생들의 의욕도 꺾이니 얼른 교실에서 나가줄래? 전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그냥 수학을 못해서 틀린 것뿐이에요. 제대로 듣고 있다고요. 정말? 이러나 다음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데. 나는 당황한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풀지 않는 붕대를 몰래 풀었다.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긴급 사태야. 저 녀석 붕대를 설마 그걸 사용할 셈인가? 괜찮은 거야? 그럼 이 문제 못 풀면 교실에서 나가는 거야? 그렇게 공식이 쓰여진 순간 답은 15x 2승 2xy 마이너스 8y 2승입니다. 바로 답을 내는 타케노리. 당연히 교실은 술렁거렸다. 뭐야? 보자마자 맞췄잖아. 그냥 찍은 거 아님? 정답이야. 정답이라고? 말도 안 돼. 대체 뭐야 저거? 우연히 답을 알고 있던 거지? 한 문제 더 내볼 테니 맞춰보렴. 그렇게 히토미 선생님은 새로운 문제를 하나 더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답은 3a 2승 마이너스 7ab 마이너스 6b 2승입니다. 맞았어.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 바로 풀어버리는 타케노리. 다음은 어디 보자. 그렇게 히토미 선생님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냈고 타케노리는 계속 문제를 풀어나갔다. 답은 16a 4승 마이너스 1입니다. 맞았어. 타케노리, 이제 그만해. 평소와는 다른 내 모습에 반 친구들이 술렁거렸다. 평소에는 맨날 틀리는데? 마치 딴 사람 같아. 슬슬 한계야. 이제 됐나요? 그래, 자리에 앉도록 해. 네. 나는 의자에 앉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타케노리! 무리하지 말래도. 선생님, 타케노리를 양호실로 데려갈게요. 그래, 부탁하마. 다른 애들은 수업을 계속하자. 위험했어.
붕대를 제대로 감아서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보일 뻔했어. 아, 정말 귀찮아. 바쁜데 왜 그런 녀석의 상태를 보러 가야 하는 거냐고. 1교시 때 쓰러진 학생은 어떻게 됐나요? 다친 것도 없고 맥박도 정상이지만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아, 그냥 수면 부족인 거 아니야? 참. 이 녀석 평소에 안 쓰다 갑자기 머리를 너무 써서 지친 건가? 매일 붕대나 감고 다니고 저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머리에 감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타케노리의 머리에 붕대를 감아주려고 오른팔에 붕대를 푼 순간, 어? 타케노리의 오른팔에는 수수께끼의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 뭐야 이거? 타케노리 녀석 아싸인 척하면서 문신하고 다녔던 거야? 개웃기네. 대박이야. 아, 사진이라도 찍어두자. 집에 돌아와서 타케노리의 문신에 그려진 모양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폰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아, 찾았다. 이거구나. 뭐지? 문장이라고? 거기에는 타케노리의 오른팔에 있는 문신과 똑같은 그림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응?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나타나면 두뇌 회전력이 좋아진다고? 타케노리는 아싸라. 이런 미신을 믿을 법도 하네.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서 오른팔에 이런 걸 새긴 거구나? 개웃기네. 흥미가 생긴 난 내 SNS 계정에 타케노리의 팔 사진을 올렸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미신으로만 떠도는 문장이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두뇌 회전력이 10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붕대로 감추고 있더라고요. 미신은 진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좋아요가 엄청 많아졌잖아? 대박. SNS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응? 이거 뭐야? 팔의 문장? 미신이잖아. 재밌어 보이는데? SNS로 화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봤다. 이건 가짜고 이건 수상하네. 대체 이 문장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야? 저 문신을 한 사람은 누구냐고? 난 내 SNS에 정보를 찾기 위해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DM만 왔다. 다른 정보도 지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들 뿐이었다. 이 사진 그냥 합성인가?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기술이 좋은데? 그때였다. 이거 믿을만한데? 나는 그 사진을 올린 사람한테 자세한 정보를 받고 디메니 고등학교에 갔다. 이 학교에 그 문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응? 저 사람은 설마 네가 소문의 문장 소년이니? 응? 저기... 붕대를 팔에 감고 있던 학생이 머뭇거리던 그때, 벌써 SNS에 퍼질 대로 퍼졌으니 이제 그만 털어놔도 되지 않겠어? 이대로 계속 숨기면 너만 힘들지 않아? 그런가? 네 말이 맞아. 맞아요. 제 판에는 문장이 있어요. 역시 그랬구나. 지금까지 저는 비밀을 숨기고 살고 있었지만 실은 계속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오, 그럼 내 매니튜브에 출연해주라. 알겠습니다. 아싸! 안녕 여러분, 마사무네예요. 오늘은 붕대를 감고 다니는 문장 소년을 소개합니다. 도메키 타케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려 타케노리는 이 문장을 드러내면 순간적으로 두뇌 회전력이 10배 늘어난다고 해요. 그치만 저는 아직 이 힘을 15분밖에 쓸 수 없어요. 어머, 최애 매니튜버인 마사무네가 생방을 켰잖아. 디매니 고등학교에서 생방 중이잖아. 게다가 타케노리가 나오고 있어. 저런 녀석이 나오면 방송이 망할 거야. 마사무네를 막아야 해. 그럼 타케노리 씨 능력을 보여주시겠어요? 잠깐! 응? 마사무네 씨, 그런 거짓말 믿으면 안 돼요. 그 녀석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문장은 그냥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서 새긴 것 뿐이니까요. 오,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진실은 과연? 그러고 보니 수학 시간에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을 맞췄었지? 그게 문장의 힘 때문이었어? 그러게, 10배 두뇌 회전력이 없으면 그렇게 바로 답은 못하겠지. 아니야, 답을 한꺼번에 외워서 회전력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뿐이야. 아니야! 타케노리의 힘은 진짜야! 타케노리, 직접 보여줘! 그런 거짓말쟁이 말을 믿다니 불쌍해라.
뭐 됐어. 그럼 나와 두뇌 싸움을 해보자고. 아, 저는 천재 수학 강사인 히토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이거 꿀잼 각인데? 그럼 스피드 암산으로 승부해보죠. 알겠습니다. 도메키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기겠어요. 그 후 타키노리는 붕대를 풀고 문장을 나타냈다. 지금부터 나타나는 숫자를 계산해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5.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이번엔 두 자릿수예요. 226. 226. 두 분 다 정답입니다. 그럼 이어서 세 자릿수 문제. 2029. 그게 2029. 두 분 다 정답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선생님은 세 자릿수 문제도 풀었으나 그럼 네 번째 문제, 네 자릿수 문제입니다. 21,306. 저기 그게 31,381? 정답은 21,306입니다. 타케노리의 승리. 안 돼. 그 후 선생님은 점점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답을 틀렸다. 이후 타키노리는 6자리 수가 빠르게 지나가는 문제도 순식간에 정답을 맞췄다. 대박이다. 저 능력은 진짜야. 촬영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도움이 돼서 다행이에요. 생방송이 종료되자 타케노리 대단하다 너. 그 문장은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 가족들도 갖고 있어? 이 학교에 미신이 있다니 대박인데. 나랑 악수해주라. 내 주변으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너도 인싸네. 축하해. 마음 먹고 출연해서 다행이야. 있잖아, 왜 지금까지 그 힘을 숨겼던 거야? 그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셨거든. 그랬구나. 그나저나 히토미 선생님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그러게. 마사문의 생방송에 쳐들어와서는 져버렸네. 애초에 그런 역할로 나오시려고 한 건가? 너무 완벽한데? 저 녀석 때문에 창피를 당했어. 반드시 복수하겠어. 다음 날 나는 타케노리를 데리고 교장실에 갔다. 이 학생은 팔에 문신을 한 것도 모자라 생방송에 나가서 인기를 얻고 품행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장과 붕대는 교칙 위반이 아닐지요? 네? 교장 선생님도 바로 내 의견에 동의해 주실 줄 알았으나 예상과 달리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네? 타케노리는 이 학교 창립자의 자손이라고. 도메키가는 대대로 팔에 있는 문장을 드러냈을 때 두뇌 회전력이 10배로 빨라지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장의 힘을 제어하는 건 어려운 데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금방 정신을 잃어버리는 결점이 있었다. 그 능력을 세간에는 공개할 수 없었기에 도메키 가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힘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었다. 이 디메니 고등학교는 도메키가의 선조가 지은 학교야. 그럴 수가. 이 학교를 타케노리의 조상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교장실로 들어오셨다. 얘기 들었어. 일부러 당주님께서 방문하실 줄은. 할아버지, 아무래도 사건의 발단은 자네가 멋대로 우리 손자의 팔을 SNS에 올렸기 때문이잖아. 그건 자네 때문에 지금까지 비밀로 간직한 우리 가문의 문장이 세간에 밝혀지게 되었어. 게다가 자네는 매일 우리 손주를 차별했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 가문이 마음에 안 들면 이 학교를 나가는 게 어때? 그럴 수가. 자네는 이 학교에서 잘린 걸세. 말씀을 어기고 힘을 사용한 데다 세상에 공개해서 죄송해요. 뭐야. 시대란 건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마련이지. 다행히 이번에 우리 가문의 능력은 세간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는 내게 상냥하게 말씀해 주셨다.
얼른 나처럼 48시간 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8시간이라 지금 15분밖에 안 되는데 아직 수련이 더 필요한 거군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너희들은 두뇌 회전력이 10배가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영상 편집 능력에 쓰고 싶어. 10분의 1 시간으로 작업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지. 안 그래? 댓글로 알려줘. 그럼 구독 버튼도 잘 부탁해. 아유미, 이 사람이 선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넌 중졸에 우리 집 유일한 저학력이잖니. 일도 안 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 선 봐서 얼른 결혼해서 나가주는 게 모두에게 이롭단다. 어쨌든 한번 만나고 오렴. 내 이름은 츠키시마 아유미. 고등학생 때 집안일 모두를 떠맡게 된 나는 거기에 쫓겨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럼 오늘 저녁은 비프 스트로가노프로 해볼까? 그 후 중졸인 나는 집안일을 하며 집에서 살고 있다. 내 역할, 그것은 가족을 집안일을 하며 서포트하는 것. 빨래 널고 난 다음엔 청소를 해야겠다. 오늘도 집안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저것도 안 하면 어째요? 이 집에 살게 해주는데. 아유미 언니는 저학력이라 저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맞아. 여동생들은 나보다 똑똑하다. 고학력인 가족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네 역할이야. 알았니? 네. 예전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아유미, 넌 가방끈이 짧으니 눈이 높아서는 안 된다. 오늘은 부모님이 정하신 선보는 날. 저학력인 너한테 딱 맞는 상대니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오다칸의 신고입니다. 잘 부탁해요. 좀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네. 뭐 나도 그렇지만. 츠키시마 아유미예요. 잘 부탁해요. 신고 씨는 고졸이라고요? 우리 딸애는 중졸이에요. 아, 집안일은 그럭저럭 합니다. 신고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밖에 한 적이 없어요. 선자리인데 왠지 모르게 부모님이 더 신나 보였다. 신고 씨도 집에서 나 같은 취급을 받는 걸까? 우리 집안은 기본적으로 S맨이 대학, K맨이 대학 외에는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희 집안이랑 같네요. 서로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고 그럼 두 사람 결혼 축하한다. 정말 다행이구나. 잠깐만요. 아직 저 신고 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도 그런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거라. 결혼은 기세야 기세.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나자마자 결혼하게 되어버린 우리들. 저기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조금씩 서로 알아가면 되죠 뭐. 신고 씨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다행이다. 대화 중 우린 무려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로 조용히 지냈던 탓에 존재감이 없었을 뿐. 설마 같은 반이었을 줄이야. 우리 반에 시끄러운 애들이 참 많았지. 맞아요. 처음에 무서워서 다가가기 꺼려졌는데 실은 좋은 애들이었죠. 이렇게 나와 신고 씨는 친해졌다. 3달 정도 후에는 다녀왔어. 와, 맛있는 냄새. 오늘은 신고군이 먹고 싶다고 했던 고기조림했어. 아유미 요리 실력은 엄청나지. 고마워. 오늘도 맛있을걸? 기념으로 사진 찍어야지. 매일매일의 생활이나 요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정도로 즐거운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어이, 집안꼴이 이게 뭐야? 청소 좀 해. 나도 일한다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옷 세탁기 넣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빨아주는 거야. 내 옷도 엄마 어떻게 좀 해줘. 아유미 언니가 집을 나간 후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졌고 집은 엉망이 되어갔다. 요리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엄마 요리 실력 꽝이야 꽝.
맛있는 비프 스트로가노프 먹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 안 보내는 건데. 뭐 어차피 곧 이혼하겠다며 돌아오겠지. 신고 선배, 오늘 임원 회의 자료 어디에 있죠? 오늘 자료는 A 창고에 있지. 같이 가지러 가자. 난 대기업 출판사 모로보시 출판에서 일하고 있다. 뭐 고졸인 나에겐 알바로 들어오는 게 최선이었지만. A급 메이드 니코시다. 오늘도 예뻐. 시차로 오셨나? 내 이름은 니코, 모로보시님의 A급 메이드죠. 오늘은 임원직을 맡고 있는 모로보시 출판에 왔어요. 니코 씨는 언제쯤 S급 메이드가 되실까? 모로보시님 마음에 달렸지. 설마 연구 메이드일까? 이번에 요리책 출판을 기획 중인데 여기 아유미라는 분의 매니스타그램이 정말 멋지거든요. 꼭 이분께 이야기를 진행하던 중 자료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매니스타그램에 아유미라는 사람은 이번에 요리책을 부탁드리려고요. 네? 아유미는 제 아내입니다. 가족이 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을 줄이야. 이건 남다른 인연이네요. 그럼 꼭 아내분께 출판 협상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기획을 꼭 아유미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나는 케이타 씨와 함께 아유미에게 이야기를 하러 갔다. 난 케이타예요. 잘 부탁해요. 항상 신고군이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집에 들어가 잠깐 쉰 다음 난 아유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제안을 들었는데 세상에. 아니, 내 요리 실력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신고 선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서포트 해줄 거예요. 케이타 씨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같이 해보지 않을래? 고마워. 내가 만든 요리를 책으로 낼 수 있다니 꼭 해보고 싶어. 그렇게 셋이서 힘을 합쳐 책을 쓰기 시작했고 몇 개월 후 오늘 모로보시 출판에서 발매된 요리책입니다. 정말로 아유미의 요리책이 서점에 진열되는 날이 왔다. 보기만 해도 만들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한 권이에요. 이 요리책의 출판을 계기로 아유미의 매니스타그램의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예상대로예요. 앞으로 더욱더 아유미 씨는 유명해질 거예요. 나머진 케이타 씨가 열심히 해주시면. 그렇게 궤도에 오른 아유미와 나는 매니튜브의 요리 채널도 시작했다. 네, 촬영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민 쿠킹의 아유미예요. 신고입니다. 오늘 요리는 뭐죠? 오늘은 단 10분 만에 만드는 본격 햄버거를 소개할게요. 어느샌가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었고 부부가 사이좋게 요리라니 영상만 봐도 힐링되네. 나도 이런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싶어. 행복을 나눠줘서 고마워요. 착실하게 팬을 늘려가고 있었다. 한편 나 요리책이라도 살까봐. 드디어 의욕이 생긴 거야? 아유미가 집을 나간 뒤 가족들에게는 요리가 맛없다는 악평이 계속되었다. 나 자신도 맛없는 요리를 계속 먹어야 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던 차에 서점으로 향했다. 이거 설마 아유미? 책을 냈다는 거야? 그런 저학력 애가 낸 책이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학력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창피하게. 에이 참나. 사람들에게 안 들키게 다른 곳으로 옮겨두자. 그러자고. 조금이라도 이 책을 사는 피해자를 줄여야지.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래도 알리기는 해야겠지. 그러자 우리 둘 다 집 나온 지 몇 년이나 흘렀으니 조금은 변했을지도 몰라. 어머, 아유미가 편지를 보냈네. 뭐야 이제 와서 돈이라도 빌리려는 거겠지? 아이가 생겼으니 보러 오라는데? 저학력 부부의 아이라네. 어차피 바보일 텐데 이거 곤란하군.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한번 보러 가서 놀려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재밌겠다. 갈래. 저학력 과정에 견학가 보겠네. 몇 주 후. 주소로 보면 이 근처인데. 어머나, 사돈도 손주 보러 오셨어요?
네네네. 집은 이 주변인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요. 저학력에 딱 맞는 낡은 집.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다니 저학력들이란.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딱 어울리는 집이네요. 다들 이쪽이에요. 내가 모두를 부르자 양쪽 부모님은 모두 놀란 얼굴이었다. 도대체 왜 저런 좋은 집에서? 뭔가 잘못된 거겠지. 여기 이 낡은 집이잖아. 그런 농담은 그만두고 어서 들어와. 집에 들어온 후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왜 저학력 아유미 언니가 이런 호화로운 저택에? 난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요리책을 낸 후로 매니튜브에서도 유명해져서 지금 아유미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인플루언서인지 뭔지는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그와 달리 난 와이퍼 에이전트라는 대기업 정사원이 되었지. 나도 라쿠스케 온라인이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맞아. 그리고 신고 넌 고졸 알바생이잖니. 나 지금은 모로보시 출판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뭐? 그렇다. 그 후 난 아유미의 책을 히트시킨 것을 계기로 신고 씨, 이번 기획은 대성공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선 신고 씨를 정사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정말요? 물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집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말씀? 고졸인 신고 네가 모로보시 출판의 정사원이라니. 이렇게나 수입이 좋다면? 역시 우리 아유미는 하면 잘하는 애라니까. 학력 따위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신고, 너도 잘했다. 이럴 줄 알고 우리들이 결혼을 시켰잖니. 역시 우리들 예상이 딱 맞았군 그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우린 할 말을 잊고 말았다. 돈도 있고 시간도 많겠지? 본가에 온 지 오래됐으니 요리나 빨래하러 와도 벌 받는 일은 없겠구나. 그게 아님 우리들에게 돈으로 감사를 표현해도 좋다. 우리 집에도 꼭 필요하구나. 너희 엄마 요리가 너무 맛이 없어서 난 그냥 요리하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당신?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요리하지 그래요? 미안.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해대는 우리들의 부모. 그렇게 내 요리가 먹고 싶다면 이거 줄게. 그렇게 말하며 난 내가 쓴 요리책을 건넸다. 뭐니 이 책은? 내가 쓴 책이야. 알기 쉽게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해봐. 앞으로 2번 다시 그 집에 갈 일은 없을 테니. 나도 같은 마음이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들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급발진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부모님. 지금 이런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건 아유미와 내 노력의 결과예요.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대하던 태도에 대해 사과한다면 용서해드릴지 생각은 해볼 텐데 사과도 반성도 없이 그렇게 태세 전환이라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손주 얼굴도 보셨으니 이제 됐죠? 그럼 이제 가세요.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오면 경찰 부릅니다. 알았다고. 마음대로 해. 너희 엄마 요리로 참아봐야지. 그러니까 왜 자꾸 요리를 걸고 넘어져요? 맛있다. 역시 아유미가 만든 요리가 최고야. 근데 이거 처음 먹는 요리인 것 같은데? 맞아. 다음 출판할 책에 넣을 새로운 레시피로 어떨까 해서. 완전 좋다. 기획안에 넣어둘게. 이렇게 우리는 노력으로 이뤄낸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 학력이 좋다고 해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중절이라도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다고.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그릇이 작은 남자일 줄은 몰랐어. 나야말로 이런 근성 없는 여자인 줄은 몰랐다고. 저기 무슨 일로 오셨죠? 저희 이혼하러 왔어요. 결혼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참고로 국내 이혼율은 33% 정도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접수하겠습니다. 이랜 단위로 반띵하는 거 진짜 짜증나. 3일 연속 같은 양말 신는 것도 최악이거든.
이혼하는 마당에 아직도 싸우냐? 매일 이혼 서류를 접수하다 보니 이제 이런 모습을 봐도 별 생각이 없다. 드디어 돌아갔구만. 아, 계장님. 오늘로 벌써 5번째예요. 요즘 정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군. 게다가 별거 아닌 이유로 말이지. 결혼이란 참 어렵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다른 부부들이 이혼하고 있겠지. 요스케, 오늘 월급날이지? 빨리 내놔. 15만 엔이라니. 진짜 쥐꼬리만 하네. 내 이름은 이에마치 요스케. 월급날이 되면 나는 매달 아내에게 돈을 뺏기고 이런 식으로 불평을 듣는다. 항상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월급이 적은 거야? 친구네 아빠는 더 많이 번다던데. 15만 엔 정도면 생활에 문제 없지 않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돈으로는 백도 시계도 못 산다고. 참고로 난 언제든지 이혼 환영이야. 금수저 훈남이랑 재혼하고 싶다. 나도 금수저 아빠 갖고 싶어. 또 저 소리네. 저 씀씀이로 어떻게 산다는 거지? 정말 짜증나. 15만 엔밖에 안 되다니. 이건 뭐지? 이건 저 녀석이 맨날 차고 다니는 시계잖아. 팔면 얼마나 오려나? 백 살 돈을 모으기 위해 남편이 차던 시계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출품했다. 싸구려 시계지만 1만 엔 정도는 벌 수 있겠지. 하지만 판매글을 올리자마자 뭐야?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 이게 그렇게 비싼 시계였어? 시계는 무려 순식간에 100만 엔을 훌쩍 넘겨버리고 말았다. 아싸! 이걸로 명품템 잔뜩 사야지. 아싸! 해냈어! 이렇게나 멋진 시계가 100만 엔이라니 너무 저렴하잖아. 내 이름은 세라코즈로 에스메니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항상 운명의 사람을 찾고 있지만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이 시계를 차고 데이트에 나가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질 거야. 진구지? 들어봐. 응?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난 이제 곧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자꾸 놀라지 마. 실은 지금 경매에서 시계를 낙찰받았는데 이게 엄청 멋진 시계거든. 이걸 차고 나가면 완전 인기 많을 거야.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얘는 항상 이런 식이니까. 어디 갔지? 뭐해? 내 시계 못 봤어?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 그거 팔았어. 팔았다고? 의외로 비싸게 쳐주던데? 당신한테 안 어울렸으니까 잘 됐지 뭐. 남의 시계를 멋대로 팔면서 웃고 있는 아내. 왜 상의도 없이 멋대로 판 거야 그걸? 그건 예전에 신세진 사장님께 받은 소중한 시계란 말이야. 적어도 사과라도 할 줄 알았으나. 그럼 당신이 잘했어야지. 시계 팔리는 게 싫으면 돈을 더 벌어왔으면 됐잖아.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당신이 그런 태도면 난 언제든 이혼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이참에 그냥 하자. 뭐? 그럴 배짱도 없는 주제. 멋대로 하셔. 좋아, 이걸로 됐다. 제출하러 가야지. 뭐야, 진짜 내려가는 거야? 저 녀석 설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나? 가나, 아빠들이 잘 캐보자. 응. 네, 이혼 수속은 이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제출하시게요? 각오는 됐어.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어. 둘이 부부가 아닌가?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야 저 여자?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잖아? 짜증나. 그럼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여자는 뭐야? 헐, 수라장이구만. 제발 싸움은 밖에 나가서 해라. 이 사람은 회사 직원. 그렇군. 직원이랑 재혼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한 거였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이제 이런 사람은 냅두고 새로운 아빠나 찾으러 가자.
그래, 잘 살아라. 이걸로 완벽하게 이혼이야. 이제 당신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어. 안녕. 안녕. 여전히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군. 아내와 딸이 사라지자 나는 다시 한번 이혼했음을 실감했다. 결혼 당시에 이렇지 않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요즘 세상에 이혼이야 흔한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 맞아. 좋아. 앞으로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일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바로 차 대기시켜놔. 알겠습니다. 그럼 거지 같은 놈과 이혼하길 잘했어. 다음엔 더 훈남의 금수저인 남자를 잡아야지. 엄마, 파이팅. 며칠 뒤 바로 나는 만남 앱을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에리카 씨. 오래 기다리셨죠? 호소희 씨 별로 안 기다렸어요. 대박. 실물이 더 존잘이잖아? 호소희 씨는 가구 렌트라고 하는 가구 구독 서비스를 하는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호소희 씨, 실은 저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렇군요. 남편과는 왜 헤어졌어요? 일을 너무 못해서요. 수입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 그랬군요. 이제 딸과 셋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호소희 씨와 교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이번에 내가 다니는 회사 가구 렌트에 창립 10주년 파티가 있어. 사장님께 널 소개해주고 싶으니 파티에 와줬으면 하는데. 정말? 갈래. 이건 프로포즈나 다름없지? 짱이다. 그리고 파티 당일이 되었다. 우와, 대박이다. 이런 파티는 처음이야. 재밌게 즐기자. 가구 렌트 10주년 기념 파티에는 직원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지인 등 여러 사람들이 참가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응. 어디 보자. 여기였나? 죄송하. 무심코 부딪힌 사람을 보고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어째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야? 무려 전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설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넌 여기 왜 있어? 내 남친이 여기서 일하고 있거든. 짱이지. 그랬구나. 재밌게 즐기다가. 그렇게 말하며 요스케는 자리를 떴다. 뭐야 저 태도는? 마음에 안 들어. 왔어? 좀 늦었네. 미안해. 화장실 가다가 짜증나는 놈이랑 만나서. 짜증나는 놈이라고? 회사에 지인이 있었어? 지인이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무대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됐다. 사장님이 인사하시려나 봐. 응. 호소희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사장님께 점수 좀 따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무대를 바라보자. 사장이 저 사람이야? 응, 맞아. 멋지지?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왜 저 사람이? 그럼 재밌게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이날 나는 회사 거래처로서 연이 있는 가구 렌트 파티에 세라와 같이 초대받았다. 역시 가구 렌트의 파트는 최고야. 여기에 투자하길 잘했어. 그러게. 파티를 즐기던 그때 저기 손수건 떨어뜨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심쿵. 뭐야 이 아리따운 여성분은. 이분은 내 운명의 사람이야. 틀림없어. 이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요. 아니에요.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버섯. 뭘? 저 사람은 내 운명의 사람이야. 응?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손수건을 주워줬잖아.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 거야? 역시 이 시계의 힘인가 봐. 정말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줬잖아.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겠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파티예요. 인사를 마치고 정세 얘기를 하던 그때였다. 사장님은 세라가 차고 있는 시계를 빤히 봤다. 저 그 시계는 이 시계요?
실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은 거예요. 이렇게 멋진 시계가 100만 원밖에 안 하다니 완전 땡 잡았죠? 저건 에리카가 판 내 시계잖아. 설마 세라 씨가 차고 있을 줄이야. 왜요? 이 시계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정말 잘 어울리셔서 그만. 소중히 잘 사용해 주세요. 물론이죠.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세라 씨에게 가서 다행이다. 진구지 씨들과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였다. 잠깐만 요스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갑자기 에리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뭐야 갑자기? 사장님, 죄송합니다. 뒤에서 허둥대며 직원인 호소이가 뛰어왔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 여친이 갑자기 실례되는 짓을. 아, 호소이 네가 초대한 거였구나. 그런데요. 설마 두 분 아는 사이인가요? 맞아, 이 사람 내 전 남편이야. 네? 사장님의 전 부인이라고요? 그래, 맞아. 야, 왜 사장님에서 지금까지 생활비로 15만 원만 준 거야? 처음부터 사장이라고 얘기해줬으면 이혼 안 했잖아. 사정인 걸 안 순간 태도가 돌변했군. 난 결혼한 뒤 이상할 정도의 에리카의 씀씀이에 놀라 그걸 개선시키고 싶어 일부러 15만 엔의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 제대로 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주려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가. 그런 거였어?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해볼게. 당신이 아니면 나 안 되니까 다시 합치자. 뭐야 갑자기? 눈앞에 남친이 있는데 나한테 둘러붙기 시작한 에리카. 그런 그녀에게 난 미안하지만 난 지금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현재 이혼한 뒤 괴로울 때 항상 곁에서 위로해준 멋진 여성과 교제 중이다. 당신은 그때. 내 비서로 일하고 있는 그녀가 지금 내 애인이야. 이런 내 운명의 사랑이. 역시 너네 사귀고 있었던 거구나. 나랑 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아니야. 너와 헤어지기 전까진 정말 단순한 사장과 비서 사이였어. 그녀는 이혼한 뒤 날 계속 보살펴줬어. 그리고 물론 일도 제대로 서포트해주고 있지. 그럴 수가... 아 그래, 알았어. 사장 주제 쪼잔한 녀석과는 나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며 에리카는 호소의 곁으로 돌아갔다. 미안해 호소이. 역시 난 네가. 왜 돌아온 거야? 사장님의 정체를 알자마자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나는 바로 버렸으면서. 아니야 그게 이건 말이지. 나도 당신 같은 여자와는 사귈 수 없어. 안녕. 잠깐만 호소이 기다려. 어쩌다 이런 일이.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인생 역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온 에리카는 알바를 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저 시계는... 게다가 이 남자 파티에서 본 것 같은데? 부자였지? 저기 저랑 사귀어요. 네? 당신의 맨 얼굴이 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고백이라니 부끄럽네요. 그치만 저 여친이 있어요. 미안해요. 다른 사람인데다 못생겼잖아. 게다가 차였어. 최악이야. 어라? 세라, 시계는 어디 갔어? 아니, 역시 네 말대로 내 자신의 힘으로 인기를 얻고 싶어서 팔았어. 그랬구나. 힘내라. 저번에 운명의 사람이라고 착각한 탓이겠지? 내 운명의 사람과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 카드는 그 어떤 장치도 하지 않은 보통 카드입니다. 내 이름은 케이타. 지금은 매직바에서 알바 중이다. 자, 그럼 손님께서 이 중에서 한 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줄래요? 저요? 그럼 이거요. 자, 그럼 그 카드를 내가 보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갈게요. 수리수리 매니 피플. 주문이 그게 뭐예요? 웃겨. 진짜 그딴 주문으로 카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고르신 카드는 이 카드. 어머, 내가 고른 에이스 페이드잖아.
진짜? 우와, 진짜 맞췄잖아. 아, 서고짱 어서 오세요. 내 이름은 미하루 쇼고. 술을 좋아하는 나는 주말에 혼자 술을 마시러 다니곤 한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마워요. 아, 역시 마티니가 좋아. 이렇게 혼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거기 너 진짜 노잼이다. 네? 갑자기 얼큰하게 취해서 말을 걸어오는 여대생. 기분이다. 내가 쏠게. 아니요, 괜찮습니다만. 매기는 너 어차피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아카리 그만해. 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른 손님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요. 아, 완전 기분 좋게 마시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본 케이타 씨가 주의를 줬지만 우리들 돈이 차고 넘쳐서 이 가게 전세 낼 수도 있다고. 그쪽 같은 사람은 주말밖에 못 오겠지? 전혀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여대생들. 그러자 적당히 좀 하지! 여긴 조용히 술을 즐기는 사람이 오는 곳이라고. 소란스럽게 마시고 싶거든 다른 가게로 가! 나보다도 먼저 열받아 하는 회사원이 있었다. 참나. 어차피 노잼 인간들밖에 없는데 뭐가 어때서? 맞아. 우리들이 와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야, 가자. 결국 분위기가 깨졌고 난 그대로 가게를 나와 귀가했다. 아, 주말이라 들떴었는데 이게 뭐람? 아, 정말 짜증나. 내 이름은 야마하나 아카리. 평소 같으면 대학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으련만 오늘은 완전 최악. 도대체 왜 우리들이 혼나야 하는 거야? 짜증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 걷던 중. 얘들아, 저기 봐. 아까 그 노잼 아저씨? 다음 가게로 가는 건가? 궁금해진 우리들은 따라가 보기로 했다. 뭐야? 여기 저 녀석 집인가? 진짜? 번화가에서 걸어서 금방 도착하네. 노잼 아저씨 주제에 좋은 데 사네. 그러게. 어제 별로 못 마시고 잤네. 어젠 친구들과 번화가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신 뒤 돌아올 땐 택시를 탔다. 차 가지러 가야지. 피곤해. 재밌게 마시지도 못했는데 차도 가지러 가야 하다니. 최악이야. 수업을 땡땡이 치고 차를 가지러 갔다. 뭐야 저 노란 딱지는? 어제부터 도대체 뭐야? 여기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 세우라는 건지. 어제 매직바에서도 그렇고 내 짜증은 최고치였다. 바로 그때.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제 그 노잼남이 번화가 주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매직바에서 있었던 일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건지 계속 우울한 기분으로 일을 했고 집에 돌아왔다. 뭐야, 내 주차장에 웬 차가... 혹시 누가 착각한 건가?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안 받네. 하긴 시간이 늦긴 했지. 어쩔 수 없지. 내일 전화할 수밖에. 어제부터 정말 운이 나쁘군. 케이타 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왜 그래? 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틀 연속으로 매직바로 갔다. 집에 가니까 웬 낯선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에구, 진짜 운이 없었네. 대체 누구 차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야야, 들어봐. 이 목소리는 설마... 역시 어제 그 여자애들이군. 오늘도 와 있을 줄이야. 실은 나 완전 좋은 주차 자리 찾았잖아. 진짜? 어딘데? 여기서 바로 가까운 곳이야. 매니사카 이 길에 있는 집 말이야. 뭐야, 우리 집 주소인데? 어제 그 노잼남 있었잖아. 그 녀석 집이라고. 거기. 완전 운 좋네. 뭐야 대체, 나한테 빌린 것처럼 얘기하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저기, 내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게 너야? 노잼 아저씨. 맞아, 내가 좀 썼어. 감사. 대체 무슨 짓이야?
뭐 내가 술 마시러 오는 밤에만 쓸 테니까 낮에는 마음껏 쓰도록 해. 무슨 말이야? 내 주차장인데. 빡빡하긴. 요즘은 뭐든 쉐어하는 시대잖아. 그럼 잘 부탁해. 자, 그럼 세 번째 가게로 가볼까? 좋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멋대로 가버린 여대생들. 진짜 최악이군. 그 뒤로 그 여대생은 매일같이 주차장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어느 날. 자, 오늘도 주차장을 좀 써볼까? 역시 노잼남은 나 같은 미녀 여대생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지. 뭐야? 왜 그 녀석 차가 그대로 있는 거지? 밤에는 비어들어가 있는데 씨. 열받아. 짜증이 제대로 난 나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얘들아, 이 녀석 차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자. 재밌겠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주차장으로 불만을 가질 수 없겠지. 노잼남 주제에 차는 무슨. 완전 스트레스 풀린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아, 너무 상쾌하다. 깨끗하게 명중. 나이스 샷. 다음은 나. 오늘도 또 주차되어 있겠지? 어라? 저거 무슨 짓이야? 여대생들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들켰네. 당신 차 손 좀 봐줬어. 그렇게 웃어대던 여대생 3명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근데 왜 차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차는? 왜라니? 이건 내 차인데? 그럼 저 차는? 그러자 다음 순간 도대체 뭐야? 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나 싶더니 누군가가 내렸다. 뭐야 이거? 내 차가 엉망이 됐잖아. 누구 짓이야?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고 순간 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쇼거 잘 지냈냐? 얼굴 보기 좋구나. 그렇다. 날 찾아온 이 사람은 형무소에 있을 거라 여기던 내 형이었다. 쇼거, 내가 자는 동안 도대체 내 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그게 실은... 형은 얼굴만 봐도 기가 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 인상 그대로 야쿠자 일원이기도 하다. 그걸 알아본 건지 거짓말. 방금 내 차라고 했지? 우리들이 엉망으로 만든 게 저 녀석 차가 아니라. 그보다 형,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뭐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자. 먼저 너희들 간도 크다. 내 차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우리 형은 사과해도 쉽게 용서해줄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야말로 여기 무단주차 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이 상황에도 지지 않으려 드는 저 모습 용감하긴 하다. 뭐라고? 난 쇼고 형이야. 너희들이 멋대로 무단 주차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알아듣겠어? 형 완전 화났네. 너희들 얼른 사과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쿠조파를 적으로 두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형은 쿠조파의 일원으로 예전부터 한 번 화나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성격이었다. 그 때문에 결국 체포당해 형을 살게 되었지만 드디어 출소했다고 한다. 오늘은 쇼고 널 보려고 일부러 몰래 왔었지. 좀 피곤해서 차 안에서 눈 좀 붙였는데 그 와중에 형이 노려보자 여대생들은 파랗게 질려버렸다. 형이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죄송해요. 부들부들 겁먹은 여대생들이었지만 한편 또다시 형무소에 가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럼 쓸데없는 짓은 안 해야 할 거야. 우리들은 집에 갈 테니까. 그녀는 혼자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그대로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뭐야? 무서워. 갑자기 수많은 차가 몰려왔고 하나둘 무서운 얼굴의 남자들이 내렸다.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토모아키 잘 지냈나? 출소했다고 들었는데 안 오길래 우리가 왔지.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보다 차가 엉망인데 무슨 일 있었나? 그게 설마 누구한테 당한 건 아니겠지? 이대로라면 큰일인데 잡히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위험을 감지했는지 세 명은 갑자기 달아났다. 어이, 뭐해? 잡아와. 예. 여러 곳에 숨으려드는 세 명이었지만 기다려라. 도망갈 수 있을 줄 알고? 결국 부하들에게 금방 잡혀버리고 말았다. 얘기를 듣자니 토모아키 동생에게 가게에서 수작을 걸었다며. 수작이라뇨. 그뿐만 아니라 토모아키 동생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그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떠는 세 명. 무단 주차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이렇게 만들다니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뭐든 보상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드디어 자기들의 잘못이 크다는 걸 깨달은 건지 세 사람은 울면서 계속 사죄했다. 네 잘못을 알렸다. 죄송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에 대한 변상은 해야겠지. 차요? 꽤나 비싸 보이는 차였지만 언제나처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얼마 뒤 이 차냐? 네가 이런 짓을 했다고? 아빠. 아버님 어떠신지? 우리 가게에서 2차 변상금만큼 제대로 일해서 갚으라고 해도 되는데. 울며 아빠에게 매달리는 여대생이었지만 그녀의 부친의 반응은 내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 타카츠루 씨, 이 녀석 좀 부탁드립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그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여대생들이었지만 부친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너라는 녀석은 이런 중대한 일을 저지르다니 더 반성해야 해. 네 죄는 네가 해결해. 아빠! 부친은 제대로 된 사람이군. 이 녀석들 데리고 가. 네? 안돼! 아빠! 싫어! 이제 무단 주차는 괜찮아? 이제 문제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 애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만나러 가보실래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세 사람은 지금 쿠조파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쇼고 씨, 그땐 정말 패기쳐서 죄송했어요. 오늘은 사과의 의미로 제대로 모실게요. 네. 진짜 같은 사람 맞나? 깜짝 놀랐어. 한 달 새 정말 사람이 180도 변했네.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쿠조파는 대단해. 어떤 지도를 했길래 이렇게 된 건지 더 이상 생각하면 무서워질 것 같아 생각을 접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참고로 우리 지도 방침은 기업 비밀이라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 카드는 그 어떤 장치도 하지 않은 보통 카드입니다. 내 이름은 케이타. 지금은 매직바에서 알바 중이다. 자, 그럼 손님께서 이 중에서 한 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줄래요? 저요? 그럼 이거요. 자, 그럼 그 카드를 내가 보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갈게요. 수리수리 매니 피플. 주문이 그게 뭐예요? 웃겨. 진짜 그딴 주문으로 카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고르신 카드는 이 카드. 어머, 내가 고른 에이스 스페이드잖아. 진짜? 우와, 진짜 맞췄잖아. 서고짱 어서 오세요. 내 이름은 미하루 쇼고. 술을 좋아하는 나는 주말에 혼자 술을 마시러 다니곤 한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마워요. 역시 마티니가 좋아. 이렇게 혼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거기 너 진짜 노잼이다. 네? 갑자기 얼큰하게 취해서 말을 걸어오는 여대생.
기분이다. 내가 쏠게. 아니요, 괜찮습니다만. 매기는 너 어차피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아카리 그만해. 자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른 손님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요. 완전 기분 좋게 마시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본 케이타 씨가 주의를 줬지만 우리들 돈이 차고 넘쳐서 이 가게 전세 낼 수도 있다고. 그쪽 같은 사람은 주말밖에 못 오겠지? 전혀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여대생들. 그러자 적당히 좀 하지! 여긴 조용히 술을 즐기는 사람이 오는 곳이라고. 소란스럽게 마시고 싶거든 다른 가게로 가! 나보다도 먼저 열받아 하는 회사원이 있었다. 참나. 어차피 노잼 인간들밖에 없는데 뭐가 어때서? 맞아. 우리들이 와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야, 가자. 결국 분위기가 깨졌고 난 그대로 가게를 나와 귀가했다. 주말이라 들떴었는데 이게 뭐람? 정말 짜증나. 내 이름은 야마하나 아카리. 평소 같으면 대학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으련만 오늘은 완전 최악. 도대체 왜 우리들이 혼나야 하는 거야? 짜증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 걷던 중. 얘들아, 저기 봐. 아까 그 노잼 아저씨? 다음 가게로 가는 건가? 궁금해진 우리들은 따라가 보기로 했다. 뭐야? 여기 저 녀석 집인가? 진짜? 번화가에서 걸어서 금방 도착하네? 노잼 아저씨 주제에 좋은 데 사네? 그러게. 어제 별로 못 마시고 잤네. 어젠 친구들과 번화가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신 뒤 돌아올 땐 택시를 탔다. 차 가지러 가야지. 피곤해. 재밌게 마시지도 못했는데 차도 가지러 가야 하다니. 최악이야. 수업을 땡땡이 치고 차를 가지러 갔다. 뭐야 저 노란 딱지는? 어제부터 도대체 뭐야? 여기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 세우라는 건지. 어제 매직바에서도 그렇고 내 짜증은 최고치였다. 바로 그때.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제 그 노잼남이 번화가 주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매직바에서 있었던 일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건지 계속 우울한 기분으로 일을 했고 집에 돌아왔다. 뭐야, 내 주차장에 웬 차가... 혹시 누가 착각한 건가?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안 받네. 하긴 시간이 늦긴 했지. 어쩔 수 없지. 내일 전화할 수밖에. 어제부터 정말 운이 나쁘군. 케이타 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왜 그래? 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틀 연속으로 매직바로 갔다. 집에 가니까 웬 낯선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에구, 진짜 운이 없었네. 대체 누구 차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야야, 들어봐. 이 목소리는 설마... 역시 어제 그 여자애들이군. 오늘도 와 있을 줄이야. 실은 나 완전 좋은 주차 자리 찾았잖아. 진짜? 어딘데? 여기서 바로 가까운 곳이야. 매니사카 이 길에 있는 집 말이야. 뭐야, 우리 집 주소인데? 어제 그 노잼남 있었잖아. 그 녀석 집이라고. 거기? 완전 운 좋네. 뭐야 대체, 나한테 빌린 것처럼 얘기하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저기, 내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게 너야? 노잼 아저씨. 맞아, 내가 좀 썼어. 감사. 대체 무슨 짓이야? 뭐 내가 술 마시러 오는 밤에만 쓸 테니까 낮에는 마음껏 쓰도록 해. 무슨 말이야, 내 주차장인데. 빡빡하긴. 요즘은 뭐든 쉐어하는 시대잖아. 그럼 잘 부탁해. 자, 그럼 세 번째 가게로 가볼까? 좋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멋대로 가버린 여대생들. 진짜 최악이군. 그 뒤로 그 여대생은 매일같이 주차장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어느 날,
자, 오늘도 주차장을 좀 써볼까? 역시 노잼남은 나 같은 미녀 여대생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지. 뭐야? 왜 그 녀석 차가 그대로 있는 거지? 밤에는 비워두라고 했는데 씨. 열받아. 짜증이 제대로 난 나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얘들아, 이 녀석 차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자. 재밌겠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주차장으로 불만을 가질 수 없겠지. 노잼남 주제에 차는 무슨. 완전 스트레스 풀린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아, 너무 상쾌하다. 깨끗하게 명중. 나이스 샷. 다음은 나. 오늘도 또 주차되어 있겠지? 어라? 저거 무슨 짓이야? 여대생들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들켰네. 당신 차 손 좀 봐줬어. 그렇게 웃어대던 여대생 3명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근데 왜 차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차는? 왜라니? 이건 내 차인데? 그럼 저 차는? 그러자 다음 순간 도대체 뭐야? 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나 싶더니 누군가가 내렸다. 뭐야 이거? 내 차가 엉망이 됐잖아. 누구 짓이야?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고 순간 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쇼거 잘 지냈냐? 얼굴 보기 좋구나. 그렇다. 날 찾아온 이 사람은 형무소에 있을 거라 여기던 내 형이었다. 쇼거, 내가 자는 동안 도대체 내 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그게 실은... 형은 얼굴만 봐도 기가 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 인상 그대로 야쿠자 일원이기도 하다. 그걸 알아본 건지 거짓말. 방금 내 차라고 했지? 우리들이 엉망으로 만든 게 저 녀석 차가 아니라. 그보다 형,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뭐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자. 먼저 너희들 간도 크다. 내 차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우리 형은 사과해도 쉽게 용서해줄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야말로 여기 무단 주차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이 상황에도 지지 않으려 드는 저 모습 용감하긴 하다. 뭐라고? 난 쇼고 형이야. 너희들이 멋대로 무단 주차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알아듣겠어? 형 완전 화났네. 너희들 얼른 사과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쿠조파를 적으로 두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쿠조파? 형은 쿠조파의 일원으로 예전부터 한 번 화나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성격이었다. 그 때문에 결국 체포당해 형을 살게 되었지만 드디어 출소했다고 한다. 오늘은 쇼고 널 보려고 일부러 몰래 왔었지. 좀 피곤해서 차 안에서 눈 좀 붙였는데 그 와중에 형이 노려보자 여대생들은 파랗게 질려버렸다. 형이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죄송해요. 부들부들 겁먹은 여대생들이었지만 한편 또다시 형무소에 가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럼 쓸데없는 짓은 안 해야 할 거야. 우리들은 집에 갈 테니까. 그녀는 혼자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그대로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뭐야? 무서워. 갑자기 수많은 차가 몰려왔고 하나둘 무서운 얼굴의 남자들이 내렸다.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토모아케 잘 지냈나? 출소했다고 들었는데 안 오길래 우리가 왔지.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보다 차가 엉망인데 무슨 일 있었나? 그게 설마 누구한테 당한 건 아니겠지? 이대로라면 큰일인데. 잡히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위험을 감지했는지 3명은 갑자기 달아났다. 어이 뭐해 잡아와. 예. 여러 곳에 수무려드는 3명이었지만 기다려라.
도망갈 수 있을 줄 알고? 결국 부하들에게 금방 잡혀버리고 말았다. 얘기를 듣자하니 토모아키 동생에게 가게에서 수작을 걸었다며. 수작이라뇨. 그뿐만 아니라 토모아키 동생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그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떠는 3명. 무단 주차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이렇게 만들다니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뭐든 보상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드디어 자기들의 잘못이 크다는 걸 깨달은 건지 3사람은 울면서 계속 사죄했다. 네 잘못을 알렸다. 죄송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에 대한 변상은 해야겠지. 차요? 꽤나 비싸 보이는 차였지만 언제나처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얼마 뒤 이 차냐? 네가 이런 짓을 했다고? 아빠. 아버님 어떠신지? 우리 가게에서 2차 변상금만큼 제대로 일해서 갚으라고 해도 되는데. 울며 아빠에게 매달리는 여대생이었지만 그녀의 부친의 반응은 내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 타카츠루 씨, 이 녀석 좀 부탁드립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그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여대생들이었지만 부친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너라는 녀석은 이런 중대한 일을 저지르다니 더 반성해야 해. 네 죄는 네가 해결해. 아빠! 도치는 제대로 된 사람이군. 이 녀석들 데리고 가. 네? 안돼! 아빠! 싫어! 이제 무단 주차는 괜찮아? 이제 문제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 애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만나러 가보실래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3사람은 지금 쿠조파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쇼고 씨, 그땐 정말 패기쳐서 죄송했어요. 오늘은 사과의 의미로 제대로 모실게요. 네. 진짜 같은 사람 맞나? 깜짝 놀랐어. 한 달 새 정말 사람이 180도 변했네.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쿠조파는 대단해. 어떤 지도를 했길래 이렇게 된 건지 더 이상 생각하면 무서워질 것 같아 생각을 접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아, 참고로 우리 지도 방침은 기업 비밀이라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